문서 작업하다가 포장해라. 막 우리 하늘 같은 고객님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저는 굉장히 사실 노잼인 사람이거든요. 재미없어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십니까. 소기업 사람들 김총무입니다. 네, 소부장입니다. 안녕하세요. 네. 오늘은 제가 사실 지난번 우리가 영상을 찍고 나서 네. 그 김 PD가 저한테 중소기업에서는 어떻게 하면 좋은 직원이 될 수 있는가 의견을 줬었는데,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중소기업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, 사실 대기업은 어떻게 보면은 업무가 되게 세분화가 되어 있죠. 네. 본인이 맡은 그 업무만 전문적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면 좀 되는 경우가 많다고 그렇게 저는 알고 있는데, 네. 중소기업에서는 조직이 작다 보니 해야 될 업무만 해서는 좀 안 되는 경우가 많죠. 아, 그렇죠. 우리 네. 김 PD만 봐도 그래요. 사무실에서 문서 작업하다가 포장해라. 그러면 이제 포장합니다. 밖에 담배꽁초 좀 주워라. 그러면 담배꽁초 주우러 갑니다. 이 다 모두 할 수 있어야 돼요. 아, 정말 아주 좋은 기업에 다니고 있군요. 좋은 기업이죠. 네. 네. 그래서 그럼 과연 우리는 그 권모술수가 난무하는 좋은 기업에서는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 것인가에 네. 대해서 한번 얘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. 소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 바가 있으신가요? 제 생각은 그래요. 이게 뭐 좋은 기업 혹은 뭐 큰 기업 뿐만 아니라 이 사회생활 자체가 야생에 떨어져 있다. 이 야생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각자 자신만의 무기를 갖고 있잖아요. 네. 결국 그 무기를 가지고 어떤 조직 안에 들어와서 업무를 하는 거죠. 그 업무 능력이 결국 내 무기가 될 것인데, 여기에서 방금 말씀하신 권모술수가 난무한다. 좋은 직원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? 네.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 더 있어야죠. 비장의 무기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싶은데, 그 비장의 무기에 대해서 이제 저도 좀 해보고 싶은 얘기는, 업무 외적으로 무언가를 개발하는 것도 좋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이 있다고 봐요. 저는 기술 영업 일을 맡고 있는데 그 영업이라고 해서 사실 제가 어렸을 때는 좀 많이 스트레스를 받았던 부분이, 영업이면 막 우리 하늘 같은 고객님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, 네네. 저는 굉장히 사실 노잼인 사람이거든요. 재미없어요. 재미없어요. 노잼인 사람인데, 그래서 제가 사실 어렸을 때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. 사실 비장의 무기라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생각나는 게, 저는 제 성향을 어떻게 보면 극대화시킨 실사례라고 저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. 네. 사람들과 소통하는 걸 좋아하고 인과관계에 대해서 좀 분명히 하는 것을 좀 좋아하는 편이긴 해요. 그러다 보니 제 장점으로 살려갈 무기로서는 내부적인 소통을 저는 선택을 했어요. 제조업뿐만도 아니고 많은 업계에서 사무직과 현장직은 좀 다르다라는 부분을 많이 얘기를 하죠. 사무직에서는 현장에서는 왜 말을 안 듣냐 이거고, 현장에서는 쓸데없는 거 갖다가 말도 안 되는 거 갖다가 우리한테 시키니까 니네들이 현장을 알아? 이런 얘기를 많이 한단 말이죠. 그래서 이제 제가 선택한 거는 제가 좀 더 현장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, 그리고 고객이 왜 저한테 이런 일을 시켜야 되는 그 명분에 대해서 현장 사람들한테 많이 조곤조곤 얘기를 해줬거든요. 네. 그러다 보니 고객이 사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서, 누구누구 씨 정말 죄송하지만 이런 거는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하면서 사실 영업적인 포인트도 조금 얘기해주고, 네. 굳이 얘기 안 할 거 없거든요. 업계가 돌아가는 상황도 좀 얘기도 좀 해주고, 이렇게 하면은 좀 많이 성공을 했던 것 같아요. 이 부분이 내부적으로 소통이 잘 원활하게 되다 보니 원하는 것도, 아니면 고객이 요청하는 것도 제때에 완수하고 마무리하고, 영업이라 그래서 이게 아니고 일적으로 업무적으로 좀 깔끔한 처리를 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. 네. 뭐 김총무님처럼 외국어가 될 수도 있고요. 그리고 프로그램 코딩 혹은 CAD, 꼭 내 업무가 아니더라도 그런 비장의 무기를 갖고 있다면은 권모술수가 난무하는 좋은 기업, 더 좋은 직원 될 수 있지 않은가. 예전에 있던 어떤 분께서 얘기해줬던 말 중에 하나가, 결국은 목마른 자가 우물을 판다 그랬거든요. 네. 제가 이 업무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하게 되면, 제가 목마르다 보니, 그러니까 저 같은 케이스는 사실 누가 시킨 건 아니었는데, 제가 목마르다 보니 CAD도 좀 만지고, 네. 뭐 프로그램 책도 한번 뒤져보고, 네. 뭐 이렇게 좀 해봤던 경우가 있었죠. 그 방금 말씀하신 그 우물을 파는데, 좀 우물 파는 데는 확실히 시간은 필요합니다. 네네. 네. 그냥 내 업무 시간에 그것을 갈고 닦을 수 있지는 않아요. 그래서 그만큼 시간이 투자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오늘 드리고 싶었고, 그래서 여기 조금 더 얘기를 하자면은 워라밸이 중요시되고, 업무 시간 외에 내 개인적인 시간은 존중이 돼야죠. 이거는 반론의 여지가 없습니다. 내 개인 시간은 존중이 되고, 여기에 뭐 초과 근무를 해라, 뭐 네 시간을 희생해라, 이런 뜻이 아니고요. 적어도
이 조직에서는 이 일은 내가 제일 잘한다.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무언가를 갖기 위해서는 업무 시간에 업무를 하되 그 외적인 시간에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, 이 업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, 뭐 형세 파악이라든지 그와 관련된 주변에서 일어나는 부수적인 것들 어느 정도 시간은 분명히 투입이 돼야 됩니다. 그렇죠. 회사가 관심이 있어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더라도 조금이라도 기울인다면 그것이 또 어떻게 보면은 조직 내에서의 어떤 결정권자에게는 아, 저 친구가 그래도 열심히 하는구나. 이런 인상이 남기면 우리가 연봉도 더 잘 받을 수 있고. 그럴 수 있죠. 효과도.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우리는 소모품이다. 뭐 쉽게 대체될 수 있다. 그러니까 너 나가면은 다른 사람이 와서 그 자리를 메꿀 것이다. 이런 거를 극복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떠한 일로 그게 퇴사가 될 수 있고 뭐 또 휴직을 할 수도 있잖아요. 휴가를 갈 수도 있고 내가 없어도 뭐 돌아가게 하겠죠. 원래 모든 조직이 그렇습니다. 내가 없어도 이 조직은 돌아갑니다. 적어도 내가 없으면은 이거 쉽게는 안 된다. 쉽게 대체는 안 된다. 그런 거는 가지고 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. 분명히 나만 알 수 있는 것들이 있단 말이죠. 내 스스로 좀 잘 정리된 채로 잘 갖고 있어야 이제 내가 쉽게 대체될 수가 없겠죠. 그렇죠. 중요한 것은 제가 이 프로젝트나 어떤 이 업무에 대해서 이 정도로 관여하고 있고 그 부가적으로 이런 것까지 내가 챙기고 있다라는 부분이 사실은 자기의 상사나 아니면은 윗선에게 어떤 그런 모습이 보여진다면 그런 것들이 결국은 저 친구가 정말 많은 일을 하고 있고 이제 그런 부분으로 하여금 제가 이 중소기업에서 살아갈 수 있는 어떤 그런 무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도 생각이 드네요. 또 이런 의견도 있어요. 그런 것들이 사실 보여지기만 해서 이게 다는 아니라고 저는 예, 당연히 뭐 그런 부분을 말씀하신 건 아니셨겠죠. 그래서 제가 또 조금 추가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어떤 무기를 가져가려는 어떤 이런 자세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. 우리가 좋은 기업에 다니는 어떤 마인드 세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업무 능력은 그러니까 당연히 기본적으로 업무는 쳐낼 줄은 알아야 됩니다. 사실 기본 업무도 못 쳐내고서 뭐 그 다음을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. 그거는 기본으로 갖고 가야 되는 문제죠. 업무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그 업무 외적으로도 또 그 능력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지속적으로 개발을 하고 그 능력이 키워져야만 또 우리가 그 다음에 무언가가 또 생길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. 그것이 뭐 연말에 어떤 고가나 아니면은 진급이나 특진이나 이런 것들로 이어질 수도 있겠지만 사실 저는 그런 물질적인 거 외에 더 큰 게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. 제가 예를 들어서 한 2년, 3년 동안 뭔가 일을 열심히 해서 제가 뭐 예를 들어 특진을 받았다고 칩시다. 그러면 제가 특진을 받은 게 다가 아니에요. 특진을 받으면 일단 제가 이 조직 내에서 다른 사람들이 저를 보는 시각 자체가 달라집니다. 그렇게 된다면 어떤 그런 시각이 생기면서 저의 자리가 생기는 거고 그 자리로 하여금 뭔가 이제 제가 얘기하는 거에 대한 이 신빙성이 이제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. 목소리가 커질 수 있죠. 그렇죠. 목소리가 커질 수가 있으면 이제 그때부터 우리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. 자, 이 업무는 제가 이렇게 해봤지만 이렇게 하는 게 이런 개선책도 우리가 낼 수도 있고 그리고 제가 특진이 됐으니 밑에 직원도 한번 뽑아 주십시오. 이런 딜도 해볼 수 있고 월급도 올라갑니다. 그렇게 되면. 그래서 이제 주변이 저를 바라보는 시선도 이렇게 바뀔 수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생각할 때 중요한 거는 제 자신도 바뀔 수 있다고 봅니다. 이게 원래는 제가 업무에만 치여서 이 일만 이렇게 쭉 이렇게 하고 뭐 중간중간에 곁다리로 뭐 캐드도 배우고 아까 말씀하신 뭐 프로그램도 배우고 했지만 그것을 바탕으로 내가 이만큼 성장을 했을 때는 이제 뭔가 제가 시각이 달라지는 거예요. 이 세상을 바라보는 제가 이 조소기업을 바라보는 이 시각이 달라지는 거죠. 그것이 사업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뭔가 더 좋은 곳으로 이직이 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뭐 무궁무진하게 발전할 수 있는 우리한테 주는 새로운 루트들이 전 열린다고 생각을 해요. 더 발전하는 포석이 될 수 있다는 거죠. 네, 그렇죠. 그래서 이 포석이 되어야만 중소기업을 간다고 해서 그것이 단순하게 뭐 처음부터 내가 이 중소기업 그냥 건너뛰는 곳이야. 어떤 돌다리로만 여겨서 뭐 잠깐 스쳐 지나가는 곳이다. 뭐 여기 갔다가 딴 데 갈 거야. 여기 갔다가 내가 그냥 월급만 좀 받고 말지 뭐.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저는 좀 그런 분들은 좀 말리고 싶어요. 본인이 중소기업 갔다가 대기업을 가고 싶었더라도
그 중소기업에 있을 때 열심히 해서 그걸 읽어 나가야 그 뒤에 뭔가 보이는 것이지, 내가 처음부터 나의 인생의 루트는 이것이다? 내 인생 가는 대로 어떻게 뭐 다 갑니까? 못 가죠.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열심히 해야 되네요. 사실 저희가 일관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주제는 이거예요. 네. 지금 있는 자리에서 열심히 해야 된다. 그렇죠. 네. 지금 여기서 내가 뭘 할 수 있을 것이냐. 이게 우리가 뭔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결론적으로는 우리 진짜 열심히 해야 됩니다, 여러분. 깔때기네요. 깔때기. 그러니까 3에서 5년 차들이 지금까지 일을 하면서 그만큼 할 줄 아는 일도 많아지고, 뭐 이때 되면은 회사에서 다 자기를 찾아요. 부수적인 업무도 많아지는 와중에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뭐 비장의 무기를 가져라, 뭐 마음가짐을, 마인드셋을 어떻게 갖고 가야 된다, 이런 것들이 쌓이다 보면은 이게 스트레스 받고 제일 터지기 쉬운 시기예요. 이때가 3에서 5년 차가. 그렇죠. 그래서 이 중소기업에서 다니고 있는 3에서 5년 차 미만의 어떤 그런 직원들, 그런 직장인들에게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이, 물론 정말 지금은 괴로울 수 있습니다만 그것이 결국은 본인들이 성장하고 있다는 어떤 반증이고, 어떤 성장통인가요? 그렇죠, 성장통을 겪고 있다는 거죠. 그렇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. 이 성장통을 그럼 어떻게 극복해야 되냐? 네. 뭐 이런 부분도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주제인 것 같네요. 그래서 성장통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 부분은 저희가 또 나중에 또 시간을 내서 한번 더 집중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고, 네. 지금 고통받고 있는 우리 중소기업 모든 네. 직장인들 정말로 응원합니다.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